자, 그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이제 어떤 수식을 하나 말씀드렸냐면 S는 KB 로그 오미가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고 했죠. 이 표현을 이제 그 만들어낸 사람이 그게 이제 바로 볼츠만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묘하게도 엔트로피와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볼츠만인 건 맞는데 희한하게도 저 엔트로피의 최초 발견자는 엔트로피가 아니에요. 아, 예. 아니, 발견자는 저 볼츠만이 아니야. 네. 그래서 이 엔트로피의 최초 발견자는 누구죠? 네. 최초 발견자는 바로 클라우지우스라고 하는 물리학자입니다. 아마 물리학 시간에 배웠을 텐데요. 그래서 그 클라우지우스는 아예 엔트로피를 이렇게 정의해요. 정의. 어떻게 정의하냐면 델타 S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이게 정의니까 정해진 거야. 정해진 거야. 델타 S는 자 인티그럴 dq 오버 t의 rev 이렇게 딱 정의를 해요. 저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저러느냐 이유 없어요. 그냥 저런 함수를 엔트로피로 클라우지우스라는 사람이 그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한 겁니다. 이때 이제 뭐가 등장하냐면 바로 그 카르노 사이클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거든요. 카르노 사이클 물리 시간에 했어요? 네. 그 카르노 사이클로부터 어떤 나오는 그 중간의 계산 과정 속에서 저 부분을 저렇게 정의를 하면 저 엔트로피의 묘한 어떤 저 함수의 묘한 성격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클라우지우스가 좀 재밌네 해서 그냥 저렇게 정의를 해 놓은 게 있어요. 이때 이제 잘 보시면은 자 바로 이 부분 이게 이제 뭐냐면 바로 가역 과정에서 열이 출입하는 것 그걸 지금 이렇게 DQ 리버시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적분 형태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미분 형태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때 이제 이번 학기에는 수학은 최대한 배제하기 때문에 관련된 수식적 전개는 조금 이제 미루고 이것에 대한 이제 말을 조금 생각을 하면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이 클라우지우스의 정의 속에서 우리 이제 뭘 할 수가 있느냐?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엔트로피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거에 뭐가 있냐면 바로 첫 번째가 이 엔트로피 변화량이 커져요. 커져. 언제 커진다? 바로 Q 이게 커질 때. 이게 이제 우선 저 정의에서 첫 번째 알 수 있는 사실인 거죠. 이게 뭐 미분 형태로 표현돼 있건 적분 형태로 표현돼 있건 이게 분수의 분자 쪽에 열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위쪽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커질 수밖에 없는 수리적 구조인 거죠. 이때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Q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이제 우리말로는 이제 열이고요. 이 열의 중요한 속성은 예전 내 수업 시간에 한번 한 말이 있었는데 이 Q는 항상 뭐? chaotic motion. 그것이 많아지는 걸 의미한다고 했죠. chaotic motion의 증가. chaotic motion이 뭐라고 했었죠? 우리말 번역은 무질서한 움직임인데 그걸 물리학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걸 chaotic motion이라고 해요? 네, 바로 뭐냐면 무게중심이 변치 않는 움직임을 chaotic motion이라고 했죠. 그래서 무게중심은 가만히 있는데 막 이렇게 되는 거지. 막 이렇게 이런 게 chaotic motion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조그만 분자를 예로 들었을 때는 분자가 회전한다거나 진동한다거나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chaotic motion이에요. 그리고 병진 운동에 대해서도 chaotic motion이 나타날 수 있는데 분자 하나가 병진 운동하는 건 이건 무게중심이 변하는 게 맞지만 분자들이 모여 있는 물질 덩어리에서
누구는 이리 움직이고 누구는 이리 움직이면 전체의 무게중심은 변하지 않게 할 수 있죠. 그런 것들 또한 케이오틱 모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게중심이 변치 않는 무질서한 운동을 유도하는 걸 바로 우리가 열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그게 많아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the range of possible motion의 가능성이 많아지겠죠. 가능한 움직임의 경우가 많아질 거니까 그것이 엔트로피에 영향을 줘서 엔트로피가 커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다 떠나서 이거 자체가 정의이기 때문에 정의의 식속에 나와 있는 거라 그냥 그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이셔도 돼요. 어차피 증명되는 게 아니거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바로 이 엔트로피 변화량이 커집니다. 언제 커지느냐? 온도가 줄어들수록. 이거 저번 시간에 우혁이가 물어서 살짝 얘기했던 것 중에 각 나라의 뭐 경제 성장률 뭐 이런 거 얘기한 적 있죠. 기억나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원래 저개발 국가일수록 경제가 발전할 때 경제 성장률이 높다 그랬어요, 낮다 그랬어요? 저개발 국가일수록 경제 성장률이 높고요. 선진국일수록 개발이 많이 되어 있는 나라일수록 경제 성장률은 점점 둔화될 수밖에 없다고 했죠. 왜냐하면 경제가 많이 발전할수록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자본이 많이 변해도 전체에 대한 비율이 증가하는 폭이 작아서 경제 성장률은 점점 둔화한다고 했어요. 그거예요, 그냥. 그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T 이게 뭘 줄임말이죠? 템퍼러처를 줄임말이잖아요. 템퍼러처. 이 온도를 뭐라고 생각할 거냐는 거예요. 이 온도를 그 대상이 가진 열 에너지의 절대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거죠. 엄밀하게는 열량의 절대적인 값을 측정할 수는 없지만 그 온도가 올라가고 뜨거워질수록 그 대상이 더 많은 열량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정성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온도가 높을수록 그 대상은 이미 많은 열 에너지를 가지고 있겠다, 온도가 낮을수록 저 대상은 열 에너지가 많지 않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온도가 낮을수록 그 개가 가지고 있는 열량의 크기가 원래 적잖아요. 그럼 거기에 뭔가 열량이 추가적으로 들어왔을 때 늘어나게 되는 케이오틱 모션의 비율이 더 커질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낮을수록 동일 열량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온도가 낮을수록 동일 열량이 들어왔을 때 엔트로피는 더 크게 변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애킨스라는 사람이 지은 그 물리학 책엔 이런 말이 나와요.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와. 예를 들어서 Fung 하고 재채기를 할 수 있잖아요. Fung 하고 재채기를 하는데 이놈의 재채기를 만약에 뭐 어디가 좋을까요? 뭐 예를 들면 뭐 부산에서 좀 번화한 곳, 예를 들면 뭐 부산국제영화제 기간에 남포동, 뭐 부산국제영화제 가본 사람, 볼만 가볼만 하죠. 사람 엄청 많고 막 볼볼 하잖아요. 예. 안 가봤어요, 부산 사는데? 사실 부산 사람이 제일 안 가는 데가 해운대죠. 뭐 사실 부산 살면 해운대 안 가잖아요. 뭐 그렇지 않나요? 부산 살면 다 해운대 간 줄 알아. 사람 뭐 부산이 고향인데 뭐 해운대 가봤겠네. 해운대는 부산 사람 해운대 안 가, 뭐 그런 거지 뭐, 알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근데 부산 국제영화제는 볼만하니까 한번 꼭 가보세요. 자, 거기 가면 사람이 보글보글 할 거 아니에요. 그 보글보글 하는데 갑자기 코가 가장가장해가지고 애풍 했어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뭐 신경이나 쓰겠어요? 뭐 주변 사람들이 다 듣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근데 내가 똑같은 재채기를 애풍 하는데 내가 아주 조용한 도서관 같은 데서 애풍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재채기인데 사람들이 그게 다 볼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읽었던 물리학 책에 이제 그런 예시가 나오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재책인데 조용한 도서관일수록 그 무질서도가 확 도드라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갑자기 도서관 얘기를 생각하니까 내가 다니던 대학교에서 선배한테 들은 전설인데요. 나도 실제 본 건 아니고요. 본 건 아니고 나도 전해 들은 거라
전해 들은 거라 어떻게 했었냐면 도서관, 대학 도서관에서 막 공부를 하고 있는데 대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해 본 사람 아직 없어요? 대학교를 가본 적이 가본 적이 없어요? 가봤다며 대학 탐방 이런 거 해봤다며 네? 대학 탐방 이런 거 안 해봤어요? 그 영주원 때 한번 간 거 말고도 그래요? 그 대학 도서관에 가면 할 일 없는 대학생들이 거기서 뭐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제 누구는 뭐 과제를 하고 누구는 공부를 하고 할 텐데, 근데 그 대학교 도서관에 가면 꼭 있는 게 누구냐면 바로 막 연애를 시작한 커플들이 항상 있어요. 무슨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 대학교 도서관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책상이 개인용 책상이 아니라 책상이 이렇게 커가지고요. 사람들이 이렇게도 앉아 있고 뭐 이렇게도 앉아 있는 거. 그래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랑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이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얼굴 볼 일은 없지만 갑자기 이제 공부를 하는데 갑자기 그 고소에 공부하고 있는 어떤 사람 중에 고시를 준비하러 누나가 있었대요. 고시 여생 언니. 그럼 고시가 뭔지는 알죠? 뭐 고시를 여러분 할 리는 없겠지만 그래서 한 고시했는데 한 2수 3수 됐나 봐. 그럼 고시 준비하면 이게 인생이 피폐해지거든. 인생에 낙이 없어지고 테이스트가 없어져요. 이게 고시를 준비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고시를 확 하는데 막 스트레스가 이빨 거 아니에요. 확 공부하는데 이 앞에 커플이 앉아가지고 공부는 안 하고 막 희덕대는 거야. 그래서 공부하는데 갑자기 둘이서 막 이러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커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조용히 공부하면 상관없는데 그럼 막 하고 있는 거야. 막 킥킥 대고 내가 일단 뭐 먹을까? 야, 막 이러는 거야. 그리고 갑자기 어디가 공부하다가 막 엄청 짜증났을 거 아니야. 그리고 하다가 언니가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갑자기 뿔 때려가지고 야! 너희다! 도서관에서 뭐야! 뭐 이러는 거야. 뭐야! 그랬더니 갑자기 이 옆에서 퍼즐로 자고 있던 학생이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졸려가지고 죄송합니다. 라는 얘기는 나도 선배들한테 전해 들어가지고 내가 직접 본 게 아니라서 그래서 이게 그래서 서울대 도서관에 전해지는 얘기인데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적이 있다. 알겠죠? 어떻게 됐어요? 모르죠.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니까. 사람들이 한번 쓱 보고 말았겠죠. 자, 어쨌건. 그래서 어떻게 조용한 도서관에서 똑같은 재채기 일하면 더 도드라진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표현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두 번째 surrounding의 엔트로피 표현. 요거 기억해 둡시다. surrounding의 엔트로피 표현. 자, 어떻게 표현되느냐? 바로 델타 S surrounding 이렇게 쓰시고요. 의미는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Q surrounding over T. 자, 저렇게. 서라운딩 엔트로피 표현은 항상 이렇게 표현됩니다. 단 하나의 예외도 없어요. 자, T는 뭐죠? T는 온도고요. Q가 뭐냐면 바로 서라운딩의 열량 변화겠죠? 그 서라운딩의 열량 변화를 그때 온도로 나눠주시면 바로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변화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수식은 항상 그러하기 때문에 이 수식을 이제 어떻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항상 그러니까 외우시면 돼요. 서라운딩 엔트로피 변화는 항상 인식이 된다. 그래서 이 표현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래요, 항상. 근데 항상 그렇긴 한데 조건이 붙어요. 언제 저 수식이 성립하냐면 바로 이겁니다. When 서라운딩이 매우 거대하여 발열이건
흡열이건 온도 변화가 없을 때 이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단서가 아주 심각한 제한 조건처럼 보이겠지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거예요. 자, 대표적인 발열 반응 중에 뭐 화석 연료의 연소 발열 반응이죠. 아, 뭐 말이 어렵나요? 가스레인지에 불 딱 올리면 뭐 딱 열 나오잖아요. 뭐 그게 다 발열 반응이잖아. 그래서 이제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출출해가지고 라면이나 하나 끓여 먹을까? 해가지고 이제 가스레인지에 이게 뭐 냄비를 올리고 물 받아가지고 푹 끓였어요. 끓였어. 라면 맛있게 먹었는데 애석하게도 그 조리 과정 중에 열이 발생했고 그 열이 발생하는 바람에 지구의 온도가 3도 정도 올라가서 북극에 있는 얼음이 다 녹아가지고 북극곰이 멸종한 거야. 그래서 북극곰의 멸종은 당신이 라면을 끓여 먹어 한 거지. 이게 나비 효과. 잠시만. 나비 효과. 자, 어떻게 생각해? 자, 그 다음 또 하나. 내가 이제 과제를 준비해야 돼서 조그맣게 실험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학교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뭘 섞었더니 흡열 반응이 돼가지고 온도가 이렇게 막 차가워지고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실험을 하고 약간 발열 반응이 되는데 그동안 갑자기 이 지역에 맞아 열대성 저기압이 생겨가지고 토네이도 불어가지고 막 3만 명 죽었어. 막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내가 실험해가지고 된 거야. 자, 어떻게 생각해? 나비 효과의 일부러 보면 자. 해석 가능하지 않을까? 좀 이상하잖아. 이상하잖아. 무슨 말 알겠어요? 자, 무슨 말이야? 봐봐. 우리는 발열이면 보통 온도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흡열이면 온도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묘하게도 보통은 온도 변화가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서라운딩이 보통 인간에겐 지구니까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지구라는 환경은 사실은 조그만 환경이에요. 사실 지구도 상당히 커요. 지구도 엄청나게 큰 물리적 공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스템에서 어떤 영역에서 약간의 흡열이나 약간의 발열이 된다 하더라도 그게 지구 전체의 온도가 변할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옛날에는. 근데 이제 인류 전체가 난리를 치다 보니 결국에는 이제 현재 지구 온도가 많이 변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경상남도에서 망고 나는 거 알아요? 우리나라에서 망고 나오는 거 알아요, 이제? 물론 비닐하우스긴 하지만 원래 망고가 제주도에서만 재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를 이용해서도요, 이게 좀 기본적으로 따뜻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주산 애플 망고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꽤 그 비싼 값에 팔렸는데 그 망고가 올해 처음으로 경남 지역에서 최초로 재배됐어요. 올해 최초로. 근데 무슨 말 알겠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지구 온난화는 뭐 진짜 그 이유가 인간 때문인지 아닌지는 아직도 연구 중이긴 하지만 여하튼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건 확실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그거 우리나라에서 나는 과일 중에 전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과일이 뭐예요? 바로 사과하고 배예요.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 가서 배 먹어본 적 있어요? 유럽 배 살짝 다른 거 뭐야? 예. 유럽이나 미국에서 배라고 해서 주워서 먹으면요 아마 집어 던질걸요? 뭐 미친 거 아니야? 뭐 되도 않는 맛이 나요. 무슨 맛 나겠어요? 이게 뭐 썩썩하게 그 우리나라에 딱 먹을 때 이게 삭하고 막 무슨 맛 나겠어요? 달달하고 이렇게 막 향 그런 배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가서 사과 먹어본 적 있어요? 사과? 근데 미국산, 유럽산 사과가 예쁘긴 하거든요. 빨그레 해가지고 예쁘긴 하는데 실제로 먹어보면 맛이 좀 그냥 맹숭맹숭해요. 꽤 맹숭맹숭. 의외로 그 맛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과하고 배는 어디서 맛있게 자라죠? 바로 사계절이 명확한 나라에서 맛있게 자라요. 그래서 겨울에는 엄청 춥고 여름에는 엄청 습하고 더운 나라. 그럼 생각하면 어느 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사과하고 배가 맛있는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잘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점점 우리나라의 배하고 사과가요 맛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왜죠? 네, 지구 온난화 때문에 사계절이 불투명하죠. 그래서 요즘 사실은 어제 그제 꽤 더웠는데 원래 6월 달에 한국이 그렇게 덥지 않거든요. 그냥 6월 달은 한 낮에나 그냥 약간 조금 온도가 올라가고 밤 되면 선선한데 그저께인가 저저께는 뭐 6월 달인데 밤에 후텁지근하던데. 네, 벌써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지금 원래 대구 쪽에 사과가 많이 자랐거든요. 대구나 경북 쪽에. 왜냐하면 거기가 여름엔 엄청 덥고 겨울엔 엄청 춥기 때문에 대구하고 경북 쪽이 사과 산지로 유명한데 요즘 대구에 사과 안 나요. 1년 내내 더워서. 그래서 요즘 사과 어디서 재배하냐면 강원도에서 재배해요. 강원도에서. 점점 이게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사이트 이제 요즘은 온도가 변하지만 이 연력학이 체계가 잡히게 되는 그때는 흡열 반응, 반려 반응이 일어나도 지구 온도가 일정할 거야 라는 가정 속에서 이렇게 서라운딩 엔트로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시험 문제도 이런 가정 속에서 나올 테니까 이 표현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 다음 세 번째, 서라운딩 말고 누구도 있죠?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 자, 시스템의 엔트로피는 사실 계산할 때 약간 귀찮습니다. 약간 아리까리하고요. 경우에 따라서 경우를 나눠 가지고 수학적으로 수학의 도움을 받아서 사실은 계산을 해야 됩니다. 예민하게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라운딩 엔트로피는 이식 하나로 다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외워서 이게 쓰면 되는데 시스템의 엔트로피는 이게 부피가 일정하냐, 부피가 변하냐, 가역이냐, 비가역이냐 등등등을 수학적으로 고려를 해줘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그 계산 과정 속에 바로 엔트로피가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 텐데 스테이트 펑션. 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자, 우리말 번역은 그 유명한 상태 함수죠? 그래서 엔트로피가 상태 함수임을 활용해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시스템의 엔트로피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수학적 과정 당연히 있고요. 나중에도 배우게 될 건데 메스토튼 책에는 안 나와요. 알겠죠?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대강 이런 느낌만 좀 살펴봅시다. 자, 엔트로피가 상태 함수인 것을 어떤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죠? 물리 시간에 배웠을 텐데. 뭐 연구하다가 엔트로피가 상태 함수인 게 발견되죠? 아까 나왔는데 카르노 사이클이죠. 그래서 카르노 사이클을 연구하다가 자, 클라우지우스가 엔트로피가 이러하다는 걸 발견했죠. 이 발견 속에서 클라우지우스가 엔트로피가 상태 함수인 걸 그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엔트로피가 상태 함수라고 하는 건 엔트로피를 계산할 때 굉장히 중요한 수리적 편리성을 주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이거에 대한 수학적 과정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 어쨌건 지금은 엔트로피가 상태 함수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건 이 시스템의 엔트로피는 사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결국 두 가지 꼴이 있습니다. 좀 트리키해요. 트리키하다는 게 뭐 부피가 일정하냐, 뭐 압력이 일정하냐, 가역이냐, 비가역이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상태 함수임을 가정하고 막 계산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묘하게도 약간 아리까리하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다 해놓고 나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없어. 그럼 사실은 이게 한 20개 정도 되는 게 아니라 2개까지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어쩌면 되겠어요? 외워, 알겠죠? 외워버리면 이런 게 다 필요 없어요. 알겠죠? 이게 다 필요 없어. 그래서 시스템의 엔트로피 구하는 것도 외우시면 되는데 물론 이것도 메스터턴 책에 소개는 안 돼요. 나중에 옥스토비 책 할 때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는 김에 한 번은 써드릴게요.
시스템의 엔트로피는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 1. 등온 과정. 온도가 일정할 때는 nr 로그 v1분의 v2 이렇게 됩니다. n은 뭘까요? 몰수, r은 기체상수, v는 부피. 알겠죠?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보통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몰수의 기체상수를 곱하고 부피가 변하는 것으로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등온 과정에서. 두 번째, 변온 과정에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를 NC 로그 T1에서 T2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N은 뭐? 역시 몰수인데 여기 이제 묘한 표현이 하나가 나왔네요. C가 뭘까요? 바로 비열입니다. 근데 몰비열. 예, 뭐 몰수가 곱해져 있으니까 몰비열이겠죠. 영어 표현으로는 specific heat. 자, 당연히 T는 뭐겠어요? 온도일 거고요. 그래서 온도가 일정할 때는 부피 변화로 엔트로피를 구할 수가 있고요. 온도가 변할 때는 온도 변화로 엔트로피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봐. 온도가 일정하거나 아니면 온도가 변하거나 다른 경우의 수는 있어 없어요? 다죠? 이게 다예요, 그냥.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 아리까리하고 경우의 수를 고려해야 되고 상태 함수인 걸 고려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래서 그걸 다 하면 결론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수식을 외우듯이 시스템의 엔트로피 수식 변화도 외우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 교육 과정에서는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왜 이렇게 되는 건지 나중에 배우게 되겠죠. 그 이제 나중에 AP 과정에서 해보고요. 지금은 그냥 이런 표현이 있다 정도만 눈으로 한번 봐둡시다. 메스토트 책에는 이거 자체를 쓰는 것도 안 나와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한 장 넘기셔서 102페이지에 보시면 바로 엔트로피와 관련된 가장 유명한 수리적 과정 카르노 사이클이 나오네요. 카르노 사이클 보이시죠? 물리 시간에 했을 텐데요. 그 혹여나 화학 시간에 하는 경우도 있어요. 교사의 취향에 따라 좀 다른데 카르노 사이클 얘기하는 교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메스토톤 과정에서는 안 할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일반학 과정에서 카르노 사이클 하는 교사도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뭐 정도만 한번 쓱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물리 시간에 배운 거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좋아 오케이 됐고요. 자, 그다음 이제 넘어가서 104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104페이지. 페이지 104페이지. 찾았나요? 104페이지. 이거 중요합니다. 억수로 중요합니다. 이번에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그죠? 이거 시험 무조건 나옵니다. 104페이지. 거기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특정 과정들에서 엔트로피 변화 계산. 찾았죠? 요거. 그 중에 3.1 찾았습니까? 3.1. 이 내용이 시험 문제에 아주 잘 나올 수 있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게 뭐냐? 한번 보죠. 자, 지우자이. 아이고. 3의 특정 과정들에서 엔트로피 변화. (3.1)
자,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1. 우선 상태 변화라고 하는 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번역으로는 상태 변화고요. 원래 영어 표현으로는 phase transi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상태 변화, 영어로는 phase transition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phase transition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는데, 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phase transition, 이겁니다. 닫힌 개에서 생각합니다. 이 상태 변화라고 하는 건 고려하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여기 닫힌 개라는 말이 있는데요. 닫힌 개를 우리말 번역으로 뭐라고 우리말 번역 닫힌 개라고 영어 표현으로는 closed system이라고 하죠. 그래서 상태 변화는요,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상태 변화도 억수로 많은데, 근데 이제 전 국민이 다 아는 상태 변화가 두 가지가 있죠. 뭐하고 뭐? 대표적으로 전 국민이 다 아는 상태 변화 두 가지. 이건 두 가지 누구나 알아요. 바로 녹는 거하고 끓는 거, 알겠죠? 이 두 개는 다 알죠. 근데 녹는 거 끓는 거 말고도 상태 변화는 아주 다양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좀 전문가적 과정에서 나오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 그 두 가지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부터 해볼까요? 뭐 예를 드는 거니까 바로 H2O의 H2O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래서 H2O의 경우 자, 봅시다. 일기압 중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도씨라고 합시다. 마이너스 10도씨. 그러면 일기압에 마이너스 10도씨면 H2O를 넣었을 때 여기 어떤 상태가 나타나겠어요? 자, 그리고 저기 중요한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닫힌 개입니다. 닫힌 개. 이게 열려있게 되면 지금 하는 얘기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알겠죠? 반드시 닫힌 개에서 벌어진 일이야. 알겠죠? 이거 명심해야 돼. 자, 닫힌 개에서 일기압의 영하 10도씨면 H2O의 경우 어떻게 되죠? 여기 뭐가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아이스 온리. 그죠? 아이스 온리. 얼음만 있게 되는 거죠. 맞죠? 맞죠? 자, 그러다가 여기서 온도를 한번 증가시켜 봅시다. 그러면 자, 원 ATM에서 온도가 증가해서 자, 0도씨 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바로 아이스가 있긴 있는데 짜잔,
짜잔. 아니지. 큰일 날 뻔했다. 바보 아니야? 자, 물이다 보니까 짜잔. 자, 이 짜잔 이게 뭐냐면 바로 극소량의 워터. 알겠죠? 영도시에 딱 생기기 시작한다고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이게 어떻게 바뀔 수도 있냐면 여기에서 워터, 아이스 이렇게 되다가 워터, 아이스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얘네들은 이제 극소량의 얼음이고요. 자, 그럼 이때 아이스하고 워터가 이렇게 있을 때 이때 온도가 몇 도라고 했죠? 0도라고 했죠? 자, 이때 온도 몇 도일까요? 이때도 0도예요. 자, 이때 온도 얼마죠? 이때도 0도예요. 알겠죠? 0도. 0도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또 이제 온도가 증가해요. 온도가 증가해가지고는 뭐 일기압 속에서 현재 영상 10도 정도 됐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는 어떤 상태가 될까요? 이때는 물만 존재하겠죠. 맞죠? 그러다가 또 온도가 증가하여 밑에다가 쓸까? 증가하여 자, 여기 워터가 있는데 이압 극소량의 수증기가 생겼어요. 그럼 이때 온도 몇 도? 이때 온도 몇 도? 일기압 중에 워터가 있는데 극소량의 수증기가 생겼어요. 온도 몇 도? 이때가 100도예요. 무슨 말 알겠죠? 100도. 그런 다음 또 온도가 증가해 가지고요. 아니, 그 다음 상태에서는 어떻게 될 수도 있냐면 이제 피스톤이 바깥쪽으로 빠져나올 정도가 되면서 역시나 일기압입니다. 그랬더니 워터가 있고 수증기가 위에 생기기 시작하네요. 이때 몇 도죠? 100도죠. 자, 그 다음 또다시 피스톤이 더더욱 바깥쪽으로 빠져가지고 1기압인데 여기 극소량의 워터가 있고요. 위에 베이퍼가 있어요.
이때 온도 몇 도? 또 100도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한 10도가 돼버리면 요 안에는 누구만 존재할까요? 이때는 베이퍼 온리예요. 자, 이 상황 아시겠어요? 이게 귀찮지만 그림을 쭉 그려본 게 이게 의외로 이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얼음에다가 열을 가하면 물이 되고 그 다음에 물에다가 열을 가하면 수증기가 되는 건 알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얼음, 물, 수증기는 보통 어떤 그릇에서 그 상태를 관찰하죠? 보통 어떤 그릇에서? 열린 그릇에서 그걸 관찰하죠. 즉 열린 그릇에서 관찰한 지식만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닫힌 그릇이 되었을 때 얼음만 있다가 얼음하고 물이 같이 있다가 그 다음에 물하고 수증기가 같이 있다가 수증기만 존재하게 되는 이 상황에서 온도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알겠죠? 이제 여기서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이 순 물질의 정상 상태, 순물질의 정상 순물질의 상평형. 순물질의 상평형. 자, 방금은 이제 상태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순물질의 상평형이라는 말을 쓸 텐데 여기 이제 상평형이라고 쓰고요. 원래 영어 표현으로는 뭐냐면 phase equilibrium이라는 말을 써요. 요걸 이제 우리말 번역 상평형이라고 씁니다. 자, 이때 하나 알아둘 표현이 있는데 자, 대문자 P 이렇게 쓰시고요. 의미는 뭐냐면 읽을 때 number of phages라고 읽습니다. number of phases. 자, 뜻은 뭐냐면 관찰되는 상태의 개수입니다. 그걸 영어 표현으로 number of phages라고 하고 표기할 땐 대문자 P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잘 봅시다. 지금 요 상황 number of phases 얼마예요? 지금 요 상황 1요. 1. 알겠죠? 네. 관찰되는 상태가 얼음 한 가지라고요. 네. 근데 여기서부터 요까지 관찰되는 상태 몇 가지예요? 2죠? 아니, 극소량이건 아니건 어쨌건 있는 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 얼음, 물, 얼음, 물, 얼음 두 가지네요. 그 다음 요거 다시 넘버 오브 페이지 얼마예요? 요거 1 됐다가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도 다시 넘버 오브 페이지가 얼마가 돼요? 2가 되죠? 베이퍼 와타, 베이퍼 와타, 베이퍼 와타. 근데 다시 얘가 넘버 오브 페이지가 얼마예요? 다시 1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순물질의 상평형에서는 우선 첫 번째 1 바로 넘버 오브 페이지가 2가 됩니다. 상평형 과정에서는 반드시 두 가지 상태가 공존해야 돼요. 이것의 이제 의미가 뭐냐면 두 상태의
공존. 자, 보세요. 공존, 공존, 공존. 공존, 공존, 공존. 알겠죠? 알겠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순물질의 경우는 이 순물질의 경우는 바로 온도가 일정합니다. 잘 봐요. 워터라고 하는 H2O라고 하는 순물질이죠. 순물질인데 자 공존할 때 온도가 어떻게 돼요? 일정하죠. 또 다르게 공존할 때 온도가 어떻게 돼요? 일정하죠.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때 3 그때 그 순간의 온도, 압력, 조건을 표준 상태로 정의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릇은 무슨 그릇? 그릇은 무슨 그릇? 반드시 닫힌 그릇.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가 그릇이 열린 그릇으로 구멍이 뚫려버리면 다 달라지게 돼요. 아시겠어요? 여기 구멍 하나 딱 뚫는 순간 지금 하는 얘기 다 달라져. 알겠죠? 반드시 그릇은 무슨 그릇? 닫힌 그릇. 알겠죠? 닫힌 그릇에서 그래서 여기에 H2O라고 하는 순물질을 넣었더니 닫힌 그릇의 H2O를 넣었더니 일기압 0도씨에서 워터와 아이스가 공존하더라. 그 순간이 표준 상태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닫힌 그릇의 0도씨 일기압에 워터와 아이스가 공존하는 이 상황이 표준 상태예요. 무슨 말 알겠죠? 닫힌 그릇에 H2O를 넣었더니 0도씨 일기압에서 워터와 아이스가 공존하는 이걸 표준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거 다 표준 상태의 한 모습들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것도 표준 상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닫힌 그릇에 H2O를 넣었더니 일기압 100도씨에서 워터와 베이퍼가 공존해. 이 또한 표준 상태예요. 알겠죠? 이것도 표준 상태, 표준 상태, 표준 상태. 알겠죠? 이게 보통의 표준 상태는 온도를 몇 도로 잡죠? 보통의 표준 상태는 온도를 몇 도로 잡죠? 25도로 보통 잡죠? 근데 상평형에서의 표준 상태는 이런 식으로 그때의 녹는 점, 그때의 끓는 점으로 표준 상태를 잡는 거예요. 새롭게 정의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순물질의 표준 상태의 온도는 그러니까 순물질의 상변화의 그 표준 상태는 그때의 상변이 온도로 표준 상태를 새롭게 정하는 겁니다. 뭐든지 아시겠죠? 알겠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이때 아시다시피 이 0도씨를 우리가 무슨 온도라고 하는 거예요? H2O의 경우. 바로 정상 어는 점. 멜팅 포인트라고 하는 거죠. 알겠죠? 멜팅 포인트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상태의 100도씨를 우리가 또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보일링 포인트 정상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거죠. 아이고. 아시겠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썼어요? 썼죠?
아이고. 자, 그러면 이때 자, 순물질의 상평형에서 이런 성격들이 나타나고 이 그림을 지울 수는 없네. 그림 어떻게 지우지? 그림 너무 많은데. 자, 그러면 어쨌건 머릿속에 이제 이 그림은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죠? 그림을 기억해둬야 돼요. 자, 이제 그림 한쪽을 지워봅시다. 여기 지울게요.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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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잇. 자, 그러면 3이라고 줄까? 3이라고 써. 3. 그러면 정상 정상 상 다시 순 물질의 상평형 과정에서 엔트로피 표현.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 두 상태가 공존하며 모습이 불변하도록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잘 보세요. 0도씨에서 1기압으로 유지를 하면 아이스하고 워터를 공존하게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 모습이 사실은 이렇게 바뀌기도 해요. 이렇게 바뀌기도 해요. 근데 이때 어떻게 바뀌냐면요. 이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열 에너지를 공급하게 되면 여기서 이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즉, 받은 열로부터 아이스가 워터가 되면서 워터의 양은 좀 더 많아지고 아이스의 양은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상태 변화에 열 에너지를 써버렸기 때문에 온도는 변해요, 온도는 일정해요. 온도는 일정한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열 에너지를 주는 것도 아니고 빼는 것도 아니면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게 할 수 있다고요. 즉 0도씨 1기압에서 워터는 계속 이렇게, 아이스가 계속 이렇게 있게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불변? 그럼 델타 S 유니브가 얼마란 얘기예요? 0이 된다는 얘기죠. 자, 아까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어떤 변화를 상상했는데 그 변화가 상식적이다. 그럼 전우주 엔트로피 변화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0보다 커진다고 했죠. 불가능하면 음수가 된다고 했고요. 변화가 없다면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0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했었죠. 즉 우리는 실험적으로 0도씨 1기압을 유지하면서 워터와 아이스를 요 모습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어요. 아시겠죠? 가열하는 것도 아니고 흡열하는 것도 아니고 발열하는 것도 아니라면. 아시겠죠? 그러면 전우주 엔트로피 변화를 0으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델타 S 유니브를 다른 표현으로 델타 S 시스템 더하기 델타 S 서라운딩,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요만큼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죠?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P분의 1 플러스 1. 이거 아까 외우라고 했는데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면 델타 S 시스템 더하기 Q 서라운딩 오버 T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했죠. 저 외우라고 했죠. 서라운딩 엔트로피는 항상 저렇게 표현된다고 했죠. 이제 중요한 건 왜 얘를 이 표현으로 바꿀 수 있죠? 왜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바로 등온이라서요. 보시다시피 0도로 얘가 들어있는 냉장고가 지금 0도로 유지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얘가 어디에 들어있겠어요? 이 모습 그대로 냉장고에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시스템이라고 할 때 이 시스템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서라운딩은 누구겠어요? 얘를 딱 요만큼을 시스템이라고 할 때 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시스템은 얘가 들어있는 냉장고가 제일 중요한 서라운딩일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서라운딩은 당연히 지구, 우주까지 뭐 확장이 되겠지만 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서라운딩은 걔를 감싸고 있는 냉장고일 테니까 냉장고 0도실이 유지되고 있으니까는 이게 서라운딩 엔트로피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런 말인 거지. 무슨 말 알겠죠? 그쵸. 이제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자, 등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만큼을 이렇게 바꿨구나 라는 걸 당연히 알 수 있죠. 그러면 이걸 이렇게 바꾼 근거는 뭘까요? 바로 에너지 보존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에너지 보존 수식 한번 써볼게요. 자, 에너지 보존은 봅시다. Q 시스템에다가 Q 서라운딩, 즉 시스템의 열량 변화에다가 서라운딩 엔트로피를 더하면 그게 누구의 열량 변화가 되는 거죠? 이게 유니버스의 열량 변화가 되는 건데 이게 뭐가 된다라는 게 에너지 보존이에요. 0. 알겠죠? 이게 에너지 보존이에요. 그럼 이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시스템과 서라운딩의 열량은 그 변화의 크기가 같고 서로 부호가 반대 방향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Q 서라운딩에다가 마이너스 Q 시스템을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 잘 봐. 두 상태가 상태 변화에서 공존하고 그 모습이 불변하는 그 상황에 전 우주 엔트로피 변화가 0이지. 0, 0, 0. 그러면 그게 얘랑 연결이 되잖아. 그러면 이게 0이니까 뭘 표현할 수 있겠어? 바로 델타 S 시스템은 Q 시스템 나누기 T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이때 여기서 짜자자잔 얘를 또다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바로 델타 H로 바꾸고 싶어요. 델타 H로 바꾸고 싶어요. 언제 이렇게 되죠? 바로 이때는 등압 과정에서 뭐가 되는 거죠? 열량이 엔탈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엔탈피의 정의죠. 등압 과정에서 열량 변화를 엔트로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이게 왜 등압 과정이냐? 보세요. 계속 무슨 기압이에요? 1기압 계속 1기압을 써놨죠. 물론 저 기준 기압을 1기압으로 정할 필요는 없지만 1기압이건 몇 기압이건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게 되면 그때 출입한 열량을 항상 엔탈피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순물질이 닫힌 그릇 안에
공존, 두 상태가 공존하면서 그 모습을 유지하는 그 상황의 시스템의 엔트로피를 항상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이 상황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다다. 그래서 얘를 이제 약간 조금 더 예쁘게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여기 다 썼어요? 준다. 자, 그럼 얘를 요렇게. 세 번째 바로 델타 S TRS 노트는 델타 H 노트 TRS T 백설표 TRS 이 표현을 꼭 외워놓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뜻이냐면 여기에 있는 TRS가 바로 정상 상태 변화를 줄여서 TRS라고 쓴 겁니다. 요 상태 변화를 영어로 트랜지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TRS를 줄여서 TRS. 근데 이 정상 상태 변화가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크게 두 가지라는 얘기죠. 뭐 멜팅 뭐 혹은 보일링 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정상은 빼고. 이제 여기서 동그라미 표시 요게 표준 조건이 되는 건데 그 표준 조건의 의미가 뭐냐면 등압 과정에서 정상 상태 변화 온도 그 조건을 표준 조건으로 잡은 거예요. H2의 경우 1기압 0도씨 혹은 1기압 100도씨 조건을 표준 조건으로 잡았다고 했죠. 이때 여기에 이 표시는 바로 순물질 표시예요. 즉 H2O 같은 순물질에 대해 보시다시피 정상 상태 변화 온도 를 T 백설표 TRS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H2O는 0도씨가 정상 상태 변화 온도 중 어느 점이 될 거고요. 100도씨가 정상 상태 변화 온도 중 끓는 점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때 열량 변화를 델타 H 엔탈피 변화로 쓴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이 상황을 그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약간 일반화하여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1. 멜팅 과정. 자, 바로 델타 H 뭐 멜팅 아니 뭐라고 쓸까? 멜팅 아니 멜팅이라고 쓰기가 못하네. 이게 뭐라고 쓸까? 용융을 영어로 뭐라고 쓰지? 멜팅인데 아이 뭐 멜팅이라고 쓰지. 그냥 뭐 용융 이렇게 써요. 용융 노트 오버 T 멜팅 포인트 백설표
이게 바로 저기에 있는 퓨전 아니에요? 퓨전 그래 퓨전 퓨전이 생각이 안 났어. 퓨전 맞아 퓨전 그 말이 생각이 안 났어. FUS 그걸 우리가 FUS 노트 이렇게 쓰는 건데 자 녹는 과정은 당연히 흡열이야 발열이야? 당연히 흡열이지. 무슨 말 알겠어요? 당연히 흡열이지. 그리고 녹는 과정은 당연히 누가 처음 상태고 누가 나중 상태야. 바로 고체가 처음 상태고 녹는 과정이라고 하는 건 액체가 나중 상태가 되는 거지. 이때 여기에 있는 이 표현은 표준 절대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나중에 연력학 제3법칙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그것으로부터 표현되는 절대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나중에 배우도록 하시고요. 그냥 어떤 상태들을 표현하는 순물질의 상태에서 나타나는 절대적인 엔트로피를 저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퓨전, 그러니까 일종의 녹음인 거죠. 녹음은 뭐가 되는 게 녹는 거예요. 고체가 액체가 되는 게 녹는 거죠. 그 나중 상태와 처음 상태의 차이를 델타로 표현한 건데 그게 방금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아래쪽에 있는 얘가 정상 어는 점이 되는 거고요. 위에 있는 게 바로 그때의 엔탈피 변화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절대 온도가 음수일 수는 없으니까 이건 양수고 흡열이니까 얘도 양수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0보다 큰 값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어떻게 된다? 짱 넘어가면 리퀴드, 솔리드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절대 엔트로피를 비교했을 때 해당 동일 물질이라고 하면 고체보다 액체가 항상 엔트로피가 더 큰 것을 이 수식으로부터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두 번째 보일링 과정 역시 똑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델타 H 베이퍼리제이션 표준 상태 T 백설표 보일링 포인트가 델타 S 베이퍼리제이션 표준 상태인데 자 끓는 건 어디가 나중 상태고 어디가 처음 상태예요? 바로 기체가 나중 상태고 액체가 처음 상태죠. 그러면 이 또한 아시다시피 끓는다고 했을 때 이 또한 흡열 과정인 거니까 이 표현 역시 0보다 크다.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 조건하고 이 조건을 동시에 연결하면 우리는 최종적인 결과를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앞에다가 델 S 노트 게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순물질의 경우는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고체보다는 액체보다는 기체가 무조건 이 표준 절대 엔트로피가 무조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논리를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아이고, 됐어. 썼죠? 지금 몇 시죠? 12시 48분. 아, 진짜로요? 와,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 자, 거의 다 했어요. 네, 이게 수학을 빼버릴 거면 거의 다 됐습니다. 네. 오케이, 됐다. 자,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